안녕하세요. 부자엄마 생존기입니다. 오늘은 저번 영상에 이어 주택임대사업자의 장단점과 주택임대사업자를 투자 전략으로서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지, 어떤 분들에게 유리한지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먼저 가장 큰 장점으로는 거주주택 비과세가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여러 채를 소유한 사람이더라도 주택임대사업자를 등록함으로써 거주주택에 대해 비과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조건은 있는데요. 그 부분은 뒷부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은 나라에서 주는 최대의 선물입니다. 이제는 평생 1회만 받을 수 있게 변경이 되었는데요. 비과세 혜택을 받아 절세하는 것이 다른 곳에서 수익을 내는 것보다 훨씬 더 유리한 경우가 많이 있으므로 꼭 챙기셔야 하는 절세 방법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변수가 생겼습니다. 지난 12월 16일 부동산 추가 대책이 발표되었었는데요. 임대주택 사업자 혜택 변경 사항이 있어 하나 더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조정 대상 지역 내에 등록하는 임대주택은 거주 요건 2년을 해야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변경이 되었습니다. 기존에 임대 등록한 주택은 상관없지만 앞으로 임대 등록하는 주택부터 적용이 된다고 합니다. 점점 옥죄인 듯한 느낌입니다. 그 다음은 임대주택에 대한 여러 세금 혜택이 있습니다. 크게는 취득시, 보유시, 매도시 세금 혜택이 있는데요. 먼저 취득시 세금으로서 취득세가 감면이 됩니다. 단 신규로 분양받은 주택에 한해서입니다. 간혹 주택에도 취득세가 면제라고 알고 계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기존 주택은 아니고 신축, 분양받은 경우에만 취득세 감면이 되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취득세는 전용 60제곱미터 이하일 경우에 취득세 면제를 해주고 있는데요. 200만 원 이하면 100% 면제, 200만 원 이상이면 85% 감면이 됩니다. 예를 들어 3억 오피스텔을 취득할 경우 취득세가 4.6%여서 1,380만 원이 됩니다.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게 되면 85% 감면이 되니 207만 원 정도 나오게 됩니다. 임대주택을 등록함으로써 취득세를 약 1,000만 원 정도 절감시킬 수 있게 됩니다. 다음은 재산세 감면입니다. 1년에 7월, 9월 2회 부과가 되는데요. 전용 8호제곱미터 이하 임대주택 2개 이상 등록 시에 감면해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은 종부세 합산 배제, 양도세 중과 제외되는 혜택이 있는데요. 이것도 조건이 있습니다. 등록 당시 기준 시가가 6억 이하, 수도권 외 지역은 3억 이하, 임대기간이 8년 이상 하였을 경우 주어지는 혜택입니다. 다음은 단점입니다. 임대 의무 기간이 4년, 8년으로 길다라는 점입니다. 만약 약정기간 내에 양도할 경우에 과태료가 부과가 됩니다. 예전에는 1,000만 원이었는데 올 10월부터 3,000만 원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단 임대사업자에게 승계할 경우에는 제외가 된다고 합니다. 단점 두 번째는 임대료 증액이 연 5%로 제한된다는 점입니다. 시세에 반영하지 못하고 임대료 상승에 제동이 걸릴 수밖에 없는 점이 단점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건강보험료 부과 문제가 있습니다.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게 되면 건강보험료를 일부 감면해주고 있지만 만약 내가 피부양자일 경우 지역가입자로 전환이 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직장인이라면 기존에 납부하고 있어서 별 차이가 없지만 주부처럼 남편 밑에 들어가 있는 피부양자일 경우 주부 본인 명의로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게 되면 건강보험료가 지역가입자로 전환이 되니 임대사업자 명의를 하실 때 꼭 체크하시고 하셔야 합니다. 그렇다면 어떤 사람이 임대사업자를 내야 할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앞서 예시에서 말씀드린 대로 내 거주주택을 비과세 받아야 하는 사람입니다. 단 조건은 있습니다. 아무 경우나 다 되는 건 아니고요. 다음 조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첫째,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세무사와 시군구청 등록을 두 곳 모두 등록 완료하셔야 합니다. 둘째, 5년 이상 의무임대를 해야 한다. 셋째, 공시지가 6억 원 이하, 수도권 외 지역은 3억 원 이하여야 합니다. 이 조건을 만족해야만 거주주택 비과세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 두 번째, 신축 분양주택이나 장기 보유를 할 주택, 전세가가 변동이 크지 않은 주택을 계획하실 경우에는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이 유리합니다. 신축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취득세 감면이 되니 상당한 세금 혜택이 있으므로 유리한 부분이 있습니다. 또한 장기 보유 계획이거나 전세가가 변동이 크지 않은 곳의 주택은 임대사업자 등록이 유리합니다.
왜냐하면 임대료 상한 5%가 제한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서울 조정지역 내에 주택을 매입할 계획인데 대출이 필요하신 분도 대출이 약 40% 정도 가능하니 주택임대사업자를 활용하시기도 합니다. 지금까지 주택임대사업자의 장단점과 어떤 사람이 내면 좋을지, 어떤 점이 유리한지 알아보았습니다. 자세히 들어가면 너무나 복잡하고 언제 등록했느냐에 따라서 건건이 너무나 다르기 때문에 정작 내가 그 혜택을 받고자 할 때에는 정확히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저의 경우는 주택임대사업자를 냈는데요. 내게 된 이유는 호재품은 지역에 신축을 매입하여 장기로 가지고 갈 계획이었기에 취득세, 재산세, 종부세 등 다양한 세금 혜택을 받기 위해서 등록을 했었습니다. 단 거주주택 한 개가 있고 추가 매입 시 거주주택 비과세 받는 방법이 이거밖에 없느냐 라고 하신다면 이것 외에 한 가지 방법은 있습니다. 추가로 매입하신 주택을 먼저 매도하시고 비과세 받고자 하는 주택을 가장 나중에 파시면 최종 그 시점에 1주택이므로 비과세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사업자가 건강보험료도 내야 하고 복잡하시다면 추가로 매입한 주택을 먼저 매도하시고 비과세 받을 1주택을 최종적으로 남겨두시는 방법도 있으니 꼭 기억해 두셨다가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답은 없습니다. 예전에 비해 주택임대사업자의 혜택이 상당 줄어든 것은 사실이나 본인 주택 비과세를 꼭 받아야 하는 경우 등 본인 상황에 맞게 잘 선택하신다면 분명 혜택을 보실 수 있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개개인의 상황에 맞게 결정하고 활용하는 전략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하고 뜻깊은 12월 되셨으면 좋겠습니다.